안녕하세요. 부부사연 라디오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살다 보니 별일이 다 있네요. 저는 아버지가 여러 번의 재혼을 하면서 엄마도 여러 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들어온 새엄마는 제가 대학 가고 1학년 2학기 때쯤 되었을 때 두 분이 심하게 싸우시더니 헤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새엄마는 아버지와 만나기 전에 이혼한 전 남편 사이에 낳은 성인이 된 자식을 다시 데려와 같이 살았던 모양이더라고요. 새엄마가 나가고 2년 동안은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저에게 전화가 다시 오기 시작했습니다. 수미야, 잘 지내니? 하고 뜬금없이 전화하는 것도 어색한데 예전에 한 번도 저를 다정하게 불러주지 않던 사람이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저를 부르더군요. 너무 어색하고 불편했어요. 네. 그런데 어쩐 일로 전화했죠? 했더니 그냥 요즘 따라 네가 자꾸 생각나서 잘 지내고 있는 거지? 그리고 회사는 다닐만 하니? 하면서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 대해 궁금해하고 제가 받는 월급이 얼마냐고까지 하더군요. 여자는 감이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뭔가 저에게 바라는 것이 있구나 싶었어요. 그래도 모른 척하며 그냥 묻는 말에 대꾸하지 않았더니 자기가 먼저 머쓱한지 알았다며 전화를 끊더라고요. 이런 전화가 가끔 와서 처음엔 혼자만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는 빈번하게 연락이 와서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가 그 여자에게 전화해서 화를 내면서 다신 전화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게 전화하지 말했더니 어느 날 어떻게 알고 저희 회사 앞에 그 여자가 있는 거예요. 먼 발치에서 봐도 실루엣이 딱 봐도 그 여자 같아서 숨어버렸어요. 마주치고 싶지도 않고 불편했기에 나름 그렇게만 하고 집에 가서는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자마자 아버지가 그 여자한테 전화를 걸어 욕설과 함께 찾아오지도 말라는 말을 하고선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아버지도 처음엔 좋게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 아버지한테 끈질기게 전화하고 찾아왔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아버지도 참다가 욕을 하더군요. 전화하는 것을 들어보니 제 짐작으로는 새엄마가 아무래도 돈을 요구하는 것 같았어요. 사실 두 분은 서류상으로 부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헤어지고 나서는 더 새엄마에게 정을 한 번에 뚝 떼셨어요. 언제 그 긴 세월을 함께 살았냐는 듯 다른 여자를 또 만나고 다니셨어요. 사실 아버지와 새엄마는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아버지가 바람을 피운 것은 아니고 여자분이랑 살다가 헤어지게 되면 다시 재혼하고를 여러 번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아버지는 헤어질 때마다 호적을 정리하는 게 귀찮으셨는지 세 번째로 들어온 새엄마와는 그냥 살았다고 하더군요. 마침 새엄마 역시 그땐 아버지랑 끝까지 갈지 말지 고민 중이어서 호적은 건드리지 말자고 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호적을 깨끗이 하고 살아서인지는 몰라도 3명 중에 제일 아버지랑 오래 사셨다가 헤어졌어요. 그렇다고 아주 행복하게 사신 것은 아니고 싸우기도 엄청 싸우셨어요. 그런데 두 분이 싸웠어도 뒤끝이 없었습니다. 둘 다 살면 살고 헤어지면 헤어지는 거라는 마인드로 사셨던 것 같아요. 싸울 때도 새엄마가 집을 말도 없이 나갔다가 3, 4일 정도 지나면 은근슬쩍 들어왔어요. 새엄마가 잠깐 아버지 열받으라고 다른 남자를 소개받아 몇 번 만남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걸 딱 아버지에게 들키고 만 거죠. 아버지는 다른 건 용서해도 바람은 용서하지 않았어요. 저를 낳아준 친엄마가 바람이 나서 이혼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는 보란듯이 혼자 살지 않고 계속 여자를 만나고 헤어지게 되면 다시 재혼을 한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더욱 새엄마의 바람은 용서가 되지 않아서 저희 집에서 쫓겨나듯이 집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새엄마가 아버지한테 증거를 잡히는 바람에 위자료고 뭐고 빈손으로 나가게 되었죠. 아버지와 나이 차이가 났던 새엄마는 다시 재혼을 해도 될 만큼 젊으셨는데 아버지한테 빈손으로 쫓겨난 게 억울했던지 저에게 접근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제가 대학교를 나와서 바로 사회생활을 하고 어느 정도 돈도 모았을 무렵 그때부터 전화가 오기 시작한 것 같네요. 아버지한테 통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다시 전화해서 저에게 그러더군요. 저한테 부탁이 있다며 울면서 본인이 몹쓸 병에 걸렸는데 도와달라는 거였어요. 아버지한테는 차마 자신이 아파서 그런다고 말은 못하고 위자료 달라고 한 거였대요. 그런데 안 준다고 해서 저에게 돈이 있으면 도와줄 수 없냐고 하더군요. 저는 아프다고 한 걸 믿었습니다. 사실 제가 학창시절 새엄마의 많은 도움을 받고 자라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의 도움은 있었어요. 제 마음이 편하려고 은혜라고 생각하고 저 나름대로 성심껏 조금 도와드렸어요. 솔직히 아프다고 하는데 할 말이 없었어요. 불쌍하기도 하고 정은 없지만 함께 보낸 시간이 길어서인지 모른 척하기 그랬습니다. 그런데 처음이 어렵지 이 여자 자꾸 저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시도 때도 없이 돈을 요구하더니 나중에는 돈의 액수가 터무니없게 높아지는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저에게 찾아왔는데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프다고 했던 새엄마의 모습은 혈색도 좋고 하고 다니는 행색도 싸치를 겁나 많이 부렸더라고요. 사실 그땐 속으로 아프니까 일부러 화장도 진하게 하고 기분 전환하려고 저렇게라도 꾸미시나 보다 했습니다. 솔직히 아버지랑 살 때는 많이 멋을 부리지 않았기에 그렇게 생각이 들더군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저를 만나자마자 뻔뻔하게 저에게 돈을 요구하시더군요. 수술을 해야 한다며 저에게 거액을 요구하셨어요. 대출까지 받아줄 수 없냐고까지 했습니다. 당연히 저는 거절을 했고 그때 새엄마의 의도를 알게 되었죠. 새엄마는 저에게 따지고 들었어요. 황당하게도 이런 말을 하더군요. 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워줬는데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이래서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라더니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것? 하면서 저를 노려봤어요. 저도 이제 할 만큼 했다라는 생각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따지고 들었어요. 뭐라고요? 이봐요. 아줌마, 제가 지금까지 돈을 들여서 뭔가 착각하고 계시는데 저 지금까지 제가 해드린 돈 합치면 은혜 충분히 갚고도 남아요. 되려 넘친다고 생각되는데요. 양심이 있으면 말해봐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저에게 얼마나 해주셨다고 그래요? 제가 알아서 빨래하고 아버지 없을 때 혼자 밥 해먹고 다 했는데 그냥 집에서 잠이나 자면서 저에게 심부름시키고 늘 누워있었으면서 저를 키워줬다는 그 말이 어이가 없네요. 지금 그걸 가지고 저를 키워줬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보여요? 불쌍해서 도와드렸더니 뭐라고요? 말 같지도 않은 말로 저를 화나게 하지 마세요. 하자마자 들고 있던 주스를 저에게 끼얹더군요. 저도 더는 참을 수가 없어서 저도 제 앞에 놓인 주스를 들어 얼굴에 확 뿌려버렸어요. 저는 전혀 먹지 않아서 상당히 많은 양의 주스였어요. 멋내고 나온 새엄마라는 그 여자 머리가 물에 빠진 생쥐 모양이 되었어요. 저는 그나마 옷에 조금 묻은 정도였거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서 사진 찍고 있었어요. 오히려 잘됐다 싶어서 저는 주변 사람들 들으라고 더 소리치며 쪽팔리게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여자라면 사족을 못 쓰는 사람이지만 당신도 남자 밝히다가 우리 아버지한테 버림받은 거잖아.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말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이제야 말할 수 있겠네. 하자 그 여자 뭔가 캥기는 것이 있는지 벌떡 일어나더니 주섬주섬 가방을 챙겨서 가버리더군요. 저는 뒤통수에 대고 아줌마, 우리 집에 남자 데리고 와서 아버지 방에서 뒹굴었던 거 내가 몰랐는지 알아? 내가 어렸어도 그게 뭔지 다 알았어. 하자 뒤돌아서서 저를 보더니 그냥 나가더라고요. 저는 그날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옷이 젖어서 근처에 사는 친구네 들러서 옷도 갈아입고 그 여자를 안주 삼아 술도 한잔하고 집에 갔네요. 그런데 집에 도착해서 한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하는 말이 그 여자한테 또 돈 줬냐고 성질을 내면서 말을 하더군요.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이 여자가 저한테 돈을 요구하는데 안 되니까 아버지한테 가서는 저를 키워준 값을 돈으로 환산해서 달라고 했답니다. 저는 낮에 있었던 얘기를 했더니 아버지 잘했다면서 다신 찾아와도 돈을 주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더 기가 막혔어요. 그 여자 아버지한테 돈을 요구해도 안 되니까 사실대로 말했다네요. 아들 장가 가야 하니까 돈 좀 빌려달라고 했답니다. 어이가 없고 생각 자체가 골빈 여자 같았어요. 따지고 보니 저한테 돈 요구한 것이 자기 아들 장가 보내려고 저한테 키워준 값 어쩌고 한 것이었어요. 정말 뻔뻔한 여자더군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서 또 아버지한테 전화가 와서 이제는 사실혼 상태에서 헤어졌으니 위자료를 정산해달라고 했답니다. 떡하니 불륜까지 저지르고 쫓겨난 주제의 말입니다. 저는 할 수 없이 아버지한테 예전 새엄마 그 여자가 저지른 사건을 다 아버지한테 까발려버렸어요. 아버지는 분노에 못 이겨 그 여자 집을 찾아가 집안의 살림을 부숴버리면서 서로 얽히고 때리고 싸웠다네요. 아버지도 한 성격하는 사람이라 성질대로 앞뒤 따지지 않고 싸웠나 봐요. 다행히 둘 다 쌍방과실이라 합의 없이 신고하지 않겠다고 마무리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집에 없을 때 그 여자 아들이란 사람이 저희 집에 들렀어요. 아버지를 죽이네 살리네 해서 경찰이 오고 아주 대형 사고가 났었어요. 그땐 아버지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일부러 일방적으로 당해주셨다고 합니다. 합의금을 노리고 한 것 같아 보여서 젊은 사람한테 말려봤자 골치 아플 것 같아서 참았다네요. 바로 직감적으로 문제가 일어날 걸 알고 가지고 있던 핸드폰에 녹음 기능으로 녹음을 했다고 합니다. 아들이 찾아와서 자꾸 시비조로 아버지에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아버지는 저번에 너희 엄마랑 나 사이에 다툰 일 때문에 온 것 같은데 네 엄마 잘한 거 하나도 없고 네 엄마가 원인 제공해서 그렇게 된 거다. 그리고 헤어졌으면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아 맞다. 너 장가 간다면서 너 결혼한다고 돈을 구걸하고 다니던데 넌 그 나이 먹고 장가 가는데 돈도 안 벌고 뭐 했냐?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냥 좋게 좋게 타일러서 보내려고 했는데 저를 가만히 안 두고 끝까지 괴롭힐 거다. 저녁에 돌아다니기 힘들 거라고 했다고 해요. 저를 건든다는 말을 듣고는 화가 났는지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놈에게 그동안 자신의 엄마가 어떻게 더러운 짓을 하고 다녔는지 낱낱이 비꼬면서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너는 네 엄마처럼 살지 말아라. 내가 네 엄마랑 살면서 나 몰래 집에 남자 새끼 데리고 와서 방에서 서로 그 짓거리를 했어. 넌 결혼하면 네 아내 두고 그 짓거리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천벌 받아.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아버지께서 알고 있던 전 새엄마의 모든 과거의 일들을 말을 했다고 하네요. 꼴의 그놈은 자식이라고 자신의 친엄마의 문란한 짓을 듣더니 몹시 격분을 했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주먹과 발로 때렸어요. 그리고 옆에 있던 산악용 지팡이를 이용해서 때렸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대로 있다가는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는 맞는 도중에 바로 집에서 뛰쳐나와서 더 이상 맞지 않고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바로 112에 신고를 했다고 해요. 그 아들놈은 뭘 잘했다고 저희 아버지 집에서 나오지도 않았다고 하네요. 아버지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렸던 거죠. 대책 없는지 엄마를 닮아서 머리도 멍청한 것 같더라고요. 사람을 때리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집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돌대가리였던 거죠. 경찰들이 도착하고 집으로 들어가서 그 아들은 바로 현장에서 체포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했던 바보 같은 행동을 모르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고 해요. 아버지가 맞아서 아픈 몸으로 체포당하고 나가는 그 아들을 보고 머리는 장식용이 아닌데 이제 너 죄값 제대로 치러 라고 하면서 쓴웃음을 지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에 다행히도 녹음을 해서 그런지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어요. 특수폭행죄와 무단침입죄로 인해서 새엄마라는 사람의 아들은 현재 감옥에 있는 상태고 결혼은커녕 파혼까지 당하고 죄값 치르고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일이 있기 전에 폭행 전과가 한 번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새엄마라는 사람 결국 자식까지 인생을 망치고 말더군요. 아버지는 그놈한테 맞아서 병원에 입원하고 합의는 안 해줬어요. 하지만 새엄마라는 사람이 병원에 문턱이 닳도록 들락거리며 사과하고 합의해 달라고 매달렸어요. 아버지가 처음엔 그 여자 했던 것을 생각하면 끝까지 가려다가 그 여자 아들 인생이 불쌍해서 용서해 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아들이 정신을 못 차리더군요. 아버지는 사과를 하면 용서해 주려고 했는데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서 결국 합의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로 인해 한 해를 아주 심란하게 보냈었네요. 지금 아버지는 또 다른 분 만나서 사시고 저는 아버지 집에서 나와 혼자 잘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여자한테 당하고도 또 재혼을 하신 거 보면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번에 재혼한 분과 혼인신고도 하셨는데 끝까지 가길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그 아들에게 막말한 것은 잘했다고 할 순 없어요. 그래도 결과적으로 그 질기고 더러운 인연을 끊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네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읽어드리는 부부의 사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